안녕하세요. 이변을 이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케타민 엑스터시, 해피볼룬, 매수, 투약, 수수 등 혐의를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결국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판결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은 해피볼룬 관련된 거고,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위반은 케타민 엑스터시 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는 피고인 1을 위해서 피고인 1의 변호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 이름, 그리고 판결문을 주문을 보시게 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고, 범죄 사실을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보면은 케타민, MDMA 일명 엑스터시라고 하죠. 엑스터시 요거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공동범행, 엑스터시 매수했고, 그 다음에 뭐 매수했고 총 몇 회에 걸쳐서 이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뭐 투약, 수수, 그 다음에 투약,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여러 건이었습니다. 보시면 여러 건이었고, 그래서 사건의 개요, 이건 각색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클럽에서 만난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사귀면서 B양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양의 권유로 결국 B양과 함께 여러 차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A 역시 케타민, 엑스터시, 해피볼룬 등 매수, 투약, 수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여러 차례 매수해 투약했기 때문에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인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건을 진행하게 됐고, 저는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의 조사에 같이 A씨와 함께 참여해서 A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술 방향이나 어떻게 진술해야 될지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정신과, 그 다음에 마약대치운동본부 방문해서 치료 상담 받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요거는 특히나 이거는 뭐 양형에서도 중요한데 그 가뜩이나 투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정말 마약 사건 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A씨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정신과 등을 방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약대치운동본부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이제 뭐 상담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법원에 나가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피고인 신문을, 보통은 이제 피고인 신문 진행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 신문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지를 직접 피고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재판장님한테, 그 다음에 이제 판사님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양형 이유를 보시면 아까 뭐 범죄 사실은 정말 여러 차례였죠. 여러 차례고, 지금 보시면 피고인들은 약 몇 개월간 여러 차례 걸쳐 마약을 매매, 그 다음에 수수 투약하였다.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엑스터시, 케타민, 그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피볼룬, 이게 환각물질도 소지하였는 이거 해피볼룬입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의 지금 가볍지 않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다만 여기서부터 제가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초범인 점, 그 다음에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거는 제가 수사 초기부터 이제 같이 저랑 대응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술하도록 방향을 설정해드리고, 이렇게 직접 진술을 실제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양형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건 제가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나 그 다음에 이제 마약대치운동본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피고인도 이제 그런 의지를 보였고, 그래서 이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되게 뭐 이제 뭐 말 그대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거
나도 준비할 수 있겠네 하지만 이게 지금 보면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온 부분이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면서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약 의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본 사건과 같이 마약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최근에 이제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정부나 뭐 수사기관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그다음에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은 정말 이제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 그다음에 이제 구속 수사 받을 위기, 이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마약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혐의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가 왜 필요하지? 혐의 인정하는 경우 그냥 나 혼자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아까 위에서 봤듯이 다 혐의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진술하느냐, 그 다음에 이 재판을 어떻게 끌고 나가냐,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말 그대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벌금형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우선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진행하는 건 제가 생각에 제한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본인한테 뭐 양형에서뿐만 아니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약 사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퇴치운동본부, 마약 퇴치운동본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참여하라고 하고, 정시과 진료도 적극적으로 받으라 하고, 그거 안 받으면은 제가 꼭 가서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니까 뭐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할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